예, 뉴스탑10이 뽑은 4위와 6위 이제부터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의혹을 두고 지난 주말 뒤늦게 추미애 장관이 등판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판결, 김학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이런 거 보더라도 검찰은 현재의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출국 금지 의혹 좀 파장이 커져서 추미애 장관도 본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리고 예전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추 장관의 핵심 요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설명을 사실 뉴스탑10에서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면 됩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하려던 당시에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가 신청된 것이 아니고 수사권이 없는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의 평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건 번호를 만들어서 허위 문서로, 날조된 허위 문서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가 신청되었다면 2013년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전 총장 관련된 사건에 참고인을 출국 금지했던 것과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장관 직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해서 여러 혐의가 있는, 단순한 말로 국민들 보기에 나쁜 사람이라서 용인이 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 상대가 누가 되었건 서류를 조작해서 출국 금지를 시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령 김학의 전 차관보다 더한 혐의가 있는 그런 범죄자라 하더라도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걸맞게 형이 집행되었느냐, 출국 금지 조치가 신청되고 집행되었느냐를 따져야지 이 사건 앞에 자꾸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인물을 자꾸 내세우게 되니까 그래도 김학의 전 차관은 여러 문제가 많으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 장관은 이제 전 정권에서도 이런 조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추 장관 말고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도 이걸 입장을 냈어요, 주말에. 네. 근데 내용인 즉슨 출국 금지는 장관의 고유 권한일 뿐더러 이렇게 허위 혹은 가짜 번호를 기재하는 건 이건 부차적인 거다.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법무부가 입장 낸 걸 A4용지 5장 분량을 냈더라고요. 예. 도대체 누가 냈는지가 없어요. 그냥 입장만 떨렁 낸 겁니다. 왜 그렇게 냈겠어요? 본인들 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입장을 하기는 좀 창피해서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렇게 법도 모르는 법무부가 있는지 정말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형사적으로 예를 들어 피의자나 그다음에 내사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긴급 출국 같은 경우는 사후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아무나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출국 금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박상기 장관이 자신이 하지 뭐하러 지금 검사한테 시켰겠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부차적인 문제다. 얼마 전에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무죄 받았냐 하면, 이 경찰이 가서 이 음주 단속을 하는데, 그 측정을 하는데, 예. 측정하기 전에 물을 줘야 된대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을 안 줘서 결국 어떻게 되면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하. 미란다 원칙이 왜 생겼겠습니까? 미란다는 흉악범이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고지해주지 않아서 결국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생깁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게 바로 이 법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걸 법무부가 몰랐다고요?
아니 있지도 않는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를 기재를 해서 가짜 지금 저 출국 금지를 가지고 이 사람 출국 금지해 주세요 라고 들이밀어 가지고 출국 금지했는데 이게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이제 누가 뭐 출국 금지 하라 그러면 다 아무나 다 합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법치를 담당한다는 법무부가 이런 입장문을 낼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게 법무부인가? 솔직히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김관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결국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출국 금지 권한 없는 검사가 가짜 번호 기재한 게 의혹 핵심이다라는 게 야당이 계속 주장해. 법무부는 이게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쪽 손을 김 교수님은 좀 들어준다고 보면 될까요? 부차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상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부차적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검찰이 굉장히 무능했던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4월 달에 과거 진상조사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지금 출국하려다가 출금 조치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출국을 했다고 하면 진상조사단은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검찰이 신병 확보도 하나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보인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냥 해외 출국을 방치한다?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예. 또 상당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제 식구 감싸서 수사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사 결과 나타난 거는 사실은 뇌물죄 유죄, 성접대 무죄예요. 근데 성접대가 왜 무죄냐? 공소시효 지났어요. 그러니까 과거 때 했으면 유죄될 거를 무죄로 만든 겁니다. 예. 법치를 유린한 거는 검찰이었던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 부분,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도 법무부는 지금 위법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서 김학이란 이름을 지운다? 김학이가 아니면 그냥 내보냅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합니까?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과요. 이 사안은 사실은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자, 검찰이 잘못한 거는 법무부 과거사위도 있었고 대검 과거사 있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위법을 해서라도 출입금 막아야 된다? 아니, 어느 나라가 위법을 해서라도 막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구장차장 문제가 있다고 막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장관인데 그 출국 막아집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법에도 없는 짓을 해놓고 나서 위법을 해서 막으라고 그러죠? 그거 다 법정에 가면 다 무죄됩니다. 두 분의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나뉘어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사태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의혹 제기가 하나 나왔던데, 구장차장. 네. 출국 금지 요청 때도 승인 때도 사건 변화는 빈칸이었고 이걸 나중에 채웠다. 또 절차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무부의 그 어떤 검찰 수사도 그렇고 이 사법부의 재판도 그렇고 이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지. 또 근거와 증거에 입각해서 그 유무죄를 판결을 하겠지. 이런 신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그 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요청 사건 때는 사건 번호 자체가 처음에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기재를 했다가 이것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로는 출금이 안 되니까 예. 이제 다른 사건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건 번호가 없다 보니까 없는 사건 번호, 그러니까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어서 그것도 미리 만들어서 출금 요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후에 빈칸으로 놔뒀다가 12시간이 지나서야 이 가짜 이 사건 번호를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12시간 동안 사건 번호가 없는 이 허위 서류에 따라서 이 한 개인의 인신을 붙잡아 두고 또 나중에 사후에
그걸 뭐 정당하게 이 보완이 안 되니까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어서 채워놓고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라면 대한민국 법무부의 이 인신 또 출금되는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불신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법무 행정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김학의 사건 하나에만 저는 국한된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고 경시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법무 행정의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든 이 당사자들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이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화면 잠깐 볼까요? 이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시란 이유로 절차를 파괴했다. 대통령도 법에 정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목적을 위해 적법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인 듯.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마저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의 과거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제 하다가 나왔는데요. 사건 조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나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 팀에서. 근데는 적어도 저는 김학의 조사단이 수사에 권고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단원들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다른 조사단은 여론과 많이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비난 여론이 너무 세면요. 그게 법률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전문가들은 여론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는 이 소식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재심 변호사로 유명했던 이 박준영 변호사도 이 김학의 전 차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합류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과거에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화 재심의 실존 인물이고요.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또 최근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졌죠. 이 같은 여러 굵직한 사건이나 또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등 뭔가 과거의 판결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뒤집는 약자의 편에서는 재심 변호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박수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 변호사도 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있었고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던 정한준 교수가 바로 그 당시에도 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안에 있으면서 본인은 이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법리적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증거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론에 조금 떠밀려서 이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만을 근거로 해서 무리하게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올린 글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예. 사실 언론이나 정치권 누구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 안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수사 의뢰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김학의 전 차관이 잘못한 부분 별개로 검찰이 과거에 덮어주기식 수사를 통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늦춰져 버린 부분 별개로 그 부분은 저는 검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이후에 출국 금지 과정까지의 부분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어길 만한 부분이 고개 끄덕일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재심 전문 변호사도 문제를 삼는다 이런 부분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가을 교수님, 네.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박준영 변호사도 김학의 전 차관 수사해야 마땅한데 자기가 수사팀에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별 내용이 없다가 대통령 지시가 활동기한 연장이 이유였다. 이걸 갖고 급속도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이게 적법하지 못한 경우로 출국 금지가 됐다. 이게 문제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박준영 변호사의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를 본다 그러면
지금 뇌물죄 그리고 지금 성상납 문제 다 드러난 거거든요. 성상납 문제도 사실은 무죄 처리가 됐지만 거기 판결문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밝혀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약천 오고리, 삼례 나라수퍼 이거 다 묻혔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냈더니 진상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상을 밝혀낸 것인데 그 절차적인 문제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를 시간을 좀 연장한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진상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절차와 그 근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편법을 써가지고 가짜 사건 번호를 그 집어넣어서 그 출금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사건 번호를 제대로 따서 사람을 그 출국 금지시켜야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그것을 뒷수습하려고 하는 앞뒤 선후가 달라지는 이런 법무 행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관련 혹은 지금 이번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비판을 목소리를 낸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얘기까지 이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 소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더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